안녕하십니까. 희망스튜디오 김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그 좋은 일도 하고 또 이득도 보고 수익도 올리고 아마 그런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보조 재활 기구의 그 전문적인 생산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제의 주식회사 이지무브의 오도영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이지무브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죠. 네, 그 이지무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기기 또는 네. 재활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보통 보조기기라고 많이 통일이 됐죠. 보조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네. 제조업 기반의 생산 기업을 모토로 해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투자를 하여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기기의 생산 기업이 별로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네. 많은 혜택을 장애 대중들이 받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적인 생산을 좀 해서 국산화를 이루고 또 가능하면 또 세계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기업도 좀 만들고 더불어 취약계층을 좀 고용을 해서 소비자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맞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어떤 기업을 이제 말하는지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회적 기업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도 추구하고 네. 또 사회적인 목적도 실현하는 두 가지의 것을 다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 뭐 유럽형도 있고 뭐 미국형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한국적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네. 얘기할 만한 것이 이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분야들을 다 못하는 어떤 영역들, 네. 그 영역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무언가를 잉여를 창출해야 되고자 해서 그러니까 고용을 하든 아니면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제 사회적 기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특히 장애인 보조 기기를 선택한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처음 설계한 거는 이제 저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재단, 예전에 네. 실업국민재단이었었는데요. 거기하고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현대기아자동차그룹도 이름이 이제 6월 달부터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룹하고 또 이제 보조 기기를 하고 있는 보조학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같이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한국 사회에서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문제에서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조업 기반의 어떤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면 이러저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자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함께 일하는 재단이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 보조기기를 소재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조기기라고 하는 것은 장애 대중이 없어서는 안 될 필요로 아주 필수적인 수단으로 네.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또 시장도 제법 규모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새로운 소재화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사회적 기업의 출구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모델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국형 모델
이런 것들로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말에 이제 지금 시장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보조기기라는 것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보조기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국가복지의 영역이 안에 들어 있고 또 이 선진복지국가들은 보조기기를 공공재 또는 필수제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국가의 예. 의무로 적용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공적급여 품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940년대서부터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니까 역사가 제법 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 대중에게 적극적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또 최근 뭐 이 고령화 때문에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니까 이 노인에게도 보조기기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국가가 지출하는 보조기기들이 양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1,000억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고 또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강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선박도 강하고 반도체, 뭐 자동차 다 강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온라인 게임도 굉장히 강한데 온라인 게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5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의 시장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은 한 1,000억 달러 되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가 아직 보조기기에 대해서 보편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체감하는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수준에서의 시장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이제 느낀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이지무브에서는 그 보조기기를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판매, 유통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제조업 기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가 저희만의 그러니까 한국 또는 아시아의 체형에 맞는 보조기기, 특히 이제 뭐 운전 보조 장치를 포함해서 이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을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개발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공장을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수하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공급 전문 업체로 존립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이제 일부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딜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외 딜러권을 저희가 아주 확보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 또 질 높은 제품들을 유통시킬 수 있다면 아주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제조업 기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2010년 그 장애인 그리고 이제 시니어 엑스포에서 이지무브의 제품이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주력 생산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지무브가 생각하는 생산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이동에 관한 것들이죠. 현대차 그룹이 투자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기기 영역들 중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 또 이동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력 아이템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운전 보조 장치가 첫 번째 아이템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 아주 기능성 휠체어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주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되니까 고가에 팔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구입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제 휠체어 중에서 좀 기능이 있는 것들을 저희의 기술력을 통해서 좀 국산화시켜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하는 것도 두 번째 아이템이고 세 번째는 이동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앉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이쪽 용어로 하면 뭐 세팅, 뭐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앉는 것과 자세 유지를 위한 제품들을 저희가 만드는 거. 이 세 가지 영역이 저희의 주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전시했고요. 사실 그 이지무브가 이게 이제 문을 여는 것이 얼마 지난 6월이었나요? 네, 6월 4일 그러니까 날 지금 설립했습니다.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품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저희가 6월 4일 날 설립해서 이제 뭐 고작 3달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준비 기간이 만 2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년 전서부터 이 관련된 조그만 기업을 하나 서로 협업하자고 서로 공유가 돼서 저희가 설립과 함께 기업 하나를 인수해서 지금 현재 이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고 또 설립과 함께 매출도 올리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어서 지득한 사실인데 지금 거기 이제 사회적 기업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 장애인이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고용 창출에 어려운 사람들이란지 장애인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생산성 이런 것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영리법인인데 네. 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면 기업 자체가 존립을 못하니까 사회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이 키워드도 있고 또 저희가 참고로 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에 아주 큰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제 한 중소기업 중에 이 휠체어 등을 포함한 보조기기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전체가 거의 장애인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꽤 많이 생산을 해내요. 그리고 절반은 팔고 절반은 제3세계에 기부하고 이런 좋은 기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뭐 일본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저희가 또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5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이 생산 공정을 관리해서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또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 10년도 안 돼서 대만이 이동과 관련된 시장의 전 세계에 한 70%를 장악했습니다. 인건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좀 싸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희는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되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55세 이상 노인일 수도 있는데 장애 대중도 뭐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5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의 합리적인 공정 배치라든가 관리 또 임금에 들어가는 노동 단가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관리들 이런 것들을 해내면 저희가 대만 정도의 수준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께서는 뭐 전공을 그 재활공학 해서 그쪽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의 일도 요 대표 하시기 전에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기기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그 예산을 좀 늘려라 하는 그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6년, 7년 정도 아주 꾸준하게 네. 집중적으로 많이 했죠. 또 이 여러 장애 대중들의 염원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채널의 역할들을 더러더러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형태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부처 정도, 5개 부처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내용이죠. 네. 형식적으로는 뭐 보건복지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직영부도 하고 있고 뭐 교육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이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급여 보조기기만 하는 이 공적급여의 수준이 인구 대비해서 인구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GDP나 GNP 또는 뭐 예산 단위로 하면 더 차이가 나는데 인구 대비하면 미국의 한 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북유럽하고 비교하면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국의 예산이 비교해서 뭐 5%, 1%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사회복지 재정 지출 규모가.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올리라고 얘기하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 5%밖에 안 되니까 일단 좀 파이를 늘려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은 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또 대중이 원하는 이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합의를 봐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년 전서부터 이 법안 발의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번 국회에서만 3개의 법률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이제 예산의 문제 한 2천억 정도 들 거라고 지금 추계가 나왔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또 장애 대중은 그동안 이제 연금이다, 뭐 LPG, 뭐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여력을 또 미치지 못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부각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바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 대중들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또 이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서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장애 대중이 이렇게 차별받고 더 불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좀 민망한 일이니까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인 보조기기를 하면 국가의 뭐 장애 대중은 편한 건 물론이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산업화가 돼서 한국도 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초석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진국의 척도가 선진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좀 장애인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활동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아마 한 선진국의 척도의 한 그렇죠. 방법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도 많이 좀 그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이 아마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볼 때 시장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상당히 치중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가 표방하는 슬로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뭐 보다 편리한 세상을 위한 또 그런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 이런 슬로건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컴퍼니를 이제 태생부터 저희가 표방을 했고요. 이 적극적으로 좀 해외 시장을 나가서 저희의 기술력 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 이런 것들을 세계화 경쟁에서 좀 부가가치를 거꾸로 우리 사회에 좀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죠. 지금 사회 환원시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 사업이 이제 저 사세도 확정되고 이익이 많이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취약계층에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계획도 좀 있으신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3년을 1단계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3년 차의 저희 목표가 뭐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체 고용을 한 200명 정도 네. 생각하고 그 중에 한 4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업이익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 또는 재투자를 위해서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취약계층을 좀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과제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공유되면 저희가 열심히 좀 이윤을 좀 만들어서 또 사회와 함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함께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 시작을 한 것이 불과 몇 달뿐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 회사 입장 또 대표 입장으로 보면 이 무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워나갈 계획이다. 아마 이런 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럼요. 꿈을 꾸고 계신지. 일단 이지무브의 태생과 탄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취약계층의 질 높은 고용, 네. 질 높은 일자리의 창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대기업과 또 공익법인들, 그다음에 현장 이런 여러 가지 다주체들이 좀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 네.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이익이 좀 나면 제2의 사회적 기업, 제3의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많이 늘려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고용이 여러 기업들로 이렇게 뿌려지면서 네. 하나의 전 세계적인 하나의 전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 좀 나올 수 있고 그것의 초석이 이지무브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여간 그 지금 교육하신 장애인을 위한 이런 보조기들을 좀 싼 값에 많이 생산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움직임은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마케팅이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